네, 안녕하세요. 잔매거진의 김태진입니다. 취업 준비생들의 로망, 과연 뭐가 있을까요? 많이들 대답하는 것들이 왜 내가 원하는 회사에 입사를 해서 당당하게 사원증을 목에 걸고 열심히 일하는 거라고 합니다. 물론 뭐 내가 지원한 회사에 입사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겠죠. 하지만 취업 준비생들이 더 큰 방대한 꿈을 꾸기 전에 단순히 사원증을 목에 걸고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여러분들의 로망이고 소원이라고 생각하니까 조금은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내년부터는요, 우리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 더 원대한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꼭 이루기를, 모두가 이루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취업에 관한 이슈들 키워드로 살펴보는 핫이슈 핫 키워드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핫이슈 핫 키워드 함께 하겠고요. 함께 해주실 기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경캠퍼스 자벤조이의 김수정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매거진 캠퍼스 자벤조이의 김수정 기자입니다. 여러분 먼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제 조만간 성탄절이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사실 저도 저희 조카들 선물 사느라 정신이 없어 죽겠어요. 네. 근데 사실 뭐 여러 기사에서도 나왔지만 이 좋은 크리스마스에도 취준생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나홀로족을 자처하시면서 그 공부하시거나 취업 준비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화이팅 하시고요. 그래도 모두가 행복한 크리스마스라고 하니 이날 하루만큼은 가족과 친구들과 잠깐 휴식을 취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여러분도 힘내시고 또 오늘도 저도 좋은 정보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크리스마스처럼 아주 풍성한 그런 정보 전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역시 한경캠퍼스 자벤조이의 김은정 기자도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벤조이 김은진 기자입니다. 앞에서 김수정 기자님께서 워낙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오늘 좀 연말이니까 활력소가 되는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두 분이 열심히 준비해 주신 내용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일단 키워드를 먼저 공개해 보겠습니다. 한국서부발전, 그리고 피키캐스트, 그리고 SPAC입니다. 제일 먼저 SPAC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SPAC,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펙의 스펠링이 아니네요. 이게 어떤 거죠? 네, 이 SPAC는 이제 프루덴셜 생명보험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예전에는 뭐 대외 활동이나 뭐 공모전이나 아니면 인턴만 모집을 했다면 요새는 이제 좀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게 좀 금융권에서 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공계 학생들도 금융 인재로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 교육을 좀 필요로 한다라는 판단 하에 이루어지는 활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프루덴셜 생명보험에서는 이제 1월 11일까지 모집을 하는데요. 세일즈 실무 지식을 좀 쌓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은 금융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세일즈 전문가 과정이라고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를 먼저 또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저희가 예전에 생명보험 관련해서 한번 리포팅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네. 생명보험이 저희랑 조금 거리가 먼 컨텐츠다 보니까 좀 관심보다는 좀 접근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루덴셜 생명보험의 보험 세일즈 전문가 과정은 이제 사회생활이 경험이 전무하거나 뭐 커리어 개발이 어려운 대학생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는 건데요. 네. 그래서 뭐 보험의 진정한 의미라던가 보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영업사원을 단순히 모집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묻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게 단순히 영업사원을 모집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진정으로 보험회사 그리고 뭐 보험 그리고 세일즈 직무가 어떤 것인지 이해를 좀 돕고 생동감 있는 세일즈 현장을 좀 경험하게 해주고 뭐 이렇게 실습 위주의 커리큘럼을 해서 세일즈 실무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 이제 프루덴셜 생명보험 측의 설명입니다. 좋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이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볼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지원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지부터 우리가 또 알아봐야죠. 네, 일단 정규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하셔야 되고요. 내년 2월 졸업생들도 포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직장 경력이 있으신 분들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 미만 정도면 가능하시고요. 학점이나 어학 성적 제한은 없습니다. 선발 방식도 한번 알아볼까요? 뭐 모집 인원이 몇 명이라든지. 네. 모집 인원은 25명이라고 25명. 하시고요. 선발은 이제 서류 그리고 직무 설명회라고 해서 이제 CIS 설명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적성 검사 그리고 심층 면접이 1, 2차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뭐 자기소개는
어려운 문항은 아니고요. 지원 동기와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꿈 딱 두 가지 항목입니다. 뭐 직무 설명회가 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직무 설명회는 이제 단순히 정말 영업 직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설명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거를 토대로 이제 후에 있을 심층 면접에 보험에 대한 생각이라던가 영업에 대한 생각, 의지, 뭐 열정, 성향 등을 판단을 한다고 하시니까 참석을 하셔서 그 자기 성향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직무 설명회는 12월 22일 뭐 어제 진행이 한 번 네네. 됐고요. 1월 19일 그리고 1월 20일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교육 과정도 우리가 한번 보죠.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네, 교육 내용이 사실상 네. 가장 중요하게 다가오실 것 같아요. 교육은 이제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보험 세일즈 기본 교육, 보험 세일즈 심화 교육, 그리고 현장 교육 실습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기본 교육, 심화 교육은 각 1개월간 진행이 되고요. 현장 교육 실습은 무려 4개월 동안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이 과정이 6개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 내용은 생명보험의 가치나 필요성, 그리고 뭐 개인 재무 설계 개론, 보험 설계사 등록 자격 시험까지 보게 하는 기회가 있고요. 에이전시 매니저 그리고 세일즈 매니저랑 1대1 트레이닝도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멘토 멘티 제도도 시행을 해서 이제 뭐 라이프 플래너의 실제 고객 상담도 해보고 현장 경험을 해서 좀 생생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교육 과정까지 커리큘럼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분명히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세일즈 교육이다 보니까 이게 교육을 받으면서 실제로 영업을 하게 되는 건 아닌가 때문에 어떤 압박에 시달리게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실습을 네. 하다 보니까 직접 세일즈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제 과정 참가자에게는 일단 80만 원의 월 지원금이 나가고요. 만약에 그 실습 과정 중에 성립된 계약이 있다라고 하면 커미션을 또 지급을 한다고 해요.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영업 실적의 압박은 절대 없다라고 하시고요. 또 AFPK 아시죠? 개인 재무 설계사 네네. 굉장히 유명한 금융 상종 자격증이잖아요. 이것과 그리고 종합금융투자자산관리사 자격 시험에 대한 지원금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좀 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이제 체크를 하시고 도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질문 마지막으로 드려보죠. 네. 이 과정을 이수하면 결국에 채용이 잘 되나요? 유리합니까? 이게 안타까운 건 이제 정규직 채용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요. 대신에 네. 그래도 이 6개월간 교육 실습 과정을 무사히 마친 분들은 정식 라이프 플래너로서 위촉이 된다고 하니까 추후에 이 생명보험이나 금융권 관련해서는 좋은 말 그대로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험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SPAC 오늘의 첫 번째 핫 키워드였고요. 그 다음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두 개가 남아 있었죠. 한국 서부발전과 피키캐스트. 그 중에서 한국 서부발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한국 서부발전이 공기업인가요? 어떤 내용이죠? 예, 한국 서부발전이 중정부 기관인데요. 네네. 이번에 인턴을 모집하는데 채용 연계형 인턴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신입 공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거 관련한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하반기 공채가 끝나고 인턴 채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그런 기관, 기업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서부발전, 이 구체적인 채용 일정과 또 채용 직무를 알아볼까요? 예, 종합 에너지 기업이죠. 준정부기관인데요. 한국서부발전에서 이달 30일까지 인턴 사원을 채용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용 연계형 인턴인데요. 모집 분야는 사무, 기계, 전기, 화학 부분이고요. 최종 합격자는 내년도 2월부터 4월까지 2달간의 인턴 기간을 거치고 근무 평가를 통해서 평가에서 뭐 하자가 없으면 100%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네, 지원 자격은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죠. 예, 제가 그 서부발전 인단분이랑 통화를 했었을 때 제일 먼저 강조하셨던 게 사실 NCS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건 올해인데요. 서부발전에서는 2013년부터 어떠한 그 서류상의 제한도 두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학이나 학력이나 나이 제한이 전혀 없고요. 다만 그 말 그대로 국가 유공자죠. 법적으로 보호받는 분들, 예를 들면 뭐 주변 지역인 태안, 인천, 평택, 군산 주민들이나 그 직계가
죄송합니다. 직계자녀, 네. 국가보훈 대상자, 장애인 등은 인턴 경험자에서 우대를 하는 부분은 있지만 대부분의 그 서류 지원 부분에서 서류 제한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본사가 원래는 본사가 충남권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충남 지역 대학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들도 우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채용 과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죠? 예. 채용 과정은요, NCS가 본격적으로 도입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는 당연히 NCS 역량 기반 지원 서류 평가를 받게 되고요. 네. 그리고 1차 직무 지식 평가, 2차 NCS 기초 능력 평가와 와트라고 불리는 자체 인성 평가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3차는 NCS 기반 역량 구조화 면접과 신체 검사 순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우선은 1차 평가 같은 경우는 전공 지식과 한국사 문항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선발된 이 과정에서 5배수의 인원이 선발되고 2차 평가 때 NCS 기초평가와 와트를 치르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와트는 한국 서부 발전의 역량평가 시험인데요. 주로 핵심 가치와 연계된 5가지 필요 역량, 성격 유형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차 면접은 개별 인터뷰와 직무 상황 면접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취업 준비생들, 이제 인턴 지망생들이 전형 중에 미리 알아두면 좋은 어떤 특징들을 한번 좀 집중적으로 포인트만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네. 가장 단계별로 사실 안 중요한 전형은 없는데요. 네. 제 눈길을 끌었던 게 직무 상황 면접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봤더니 총 3명의 면접관이 면접을 진행을 한다고 해요. 이 중에 2명은 사내 면접 전문가고 2명은 사외 전문가인데 1대1, 다대1로 면접을 하는 게 아니라 다대다로 면접을 하는 건데 일종의 팀 프로젝트식 면접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가령 사무직의 경우 작년인가 예전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해요. 올해 회사 예산안에 대한 수치를 주어주고 동시에 올해 화제가 됐던 임금 피크제나 직원 성과 연봉제 같은 주안점들을 함께 제시한 다음에 이것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전망하라라는 문제가 제출됐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 보기만 또 헉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경력자들도 아니고 신입들인데 이렇게 포괄적인 문제를 낸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면접자 1명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5명이 조를 이어서 들어가는데 각자 그 문제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협업을 하고 그리고 각자 강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친구는 철학적으로 접근하고 이 친구는 행정학적으로 접근하고 해서 각자의 강점을 어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협업을 하고 어떠한 결과를 도출하는지 과정을 면접관들이 면밀하게 살펴본다고 합니다. 네. 앞서 소개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이 정규직 전환이 보장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제가 제일 2번 다시 확인했는데요. 네. 그 결격 사유가 없으면 2달간의 인턴 기간 이후에 100% 정규직이 전환될 거라고 강조하셨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류 제한이 없는 만큼 누구든지 해당 직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지원 바란다고 덧붙여 네. 주셨습니다. NCS를 통한 좀 인턴 채용 그리고 또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정규직 전환이 된다는 점을 좀 여러분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서부 발전 2번째 키워드로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의 키워드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네, 피키캐스트. 자, 김은진 기자가 준비하신 내용인데 피키캐스트 요즘 굉장히 많이 들려오는 단어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정말 핫한 기업이라고 네. 할 수 있는데 이게 좀 관심을 넘어서 채용, 취업까지도 좀 굉장히 취업 준비생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기업이더라고요. 혹시 피키캐스트 사용하세요? 저는 안 해요. 네. 저도 안 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피키캐스트 전반에서 우리가 알아보고 네. 또 추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네네. 네, 오늘은 좋은 정보 전달해드리려고 알겠습니다. 합니다. 네. 제가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알고는 있어요. 그 광고 네. 때문에 막 우주인이 벽 네, 뚫으려다가 망치가 부서져가지고 막 우주의 얕은 지식 이런 광고가 굉장히 독특해서 저긴 도대체 뭐 하는 곳일까 싶었는데 어떤 회사인지를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게 정말 다운로드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크게 급속도로 큰 기업인데요. 젊은 층 사이에서 요즘 가장 핫한 앱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다들 옐로우 모바일의 피키캐스트라고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지하철 탈 때나 버스 탈 때 굉장히 자투리 시간이 많잖아요. 네네. 그때 많이 이용한다고 해요. 이 피키캐스트. 피키캐스트만한 게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이 이용자가 흥미를 가질 만한 뭐 우리가 소위 음짤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나 음악이나 뭐 짧은 글 같이 빨리빨리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최적화된 모바일에 최적화된 컨텐츠를 제공을 하는 큐레이션 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독특하고 좀 다양한 컨텐츠를 다루다 보니까 벌써 다운로드 수가 780만 건에 이르렀다고 해요. 그래서 와. 이용자의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을 재보니 하루에 12분 정도가 되는데 이게 페이스북 다음으로 많이 이용한다고 해요. 그러면 네, 어느 정도인지 좀 감을 잡으실 수 그래요.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좀 대세라고 좀 네. 생각이 드네요. 예, 그 요즘에 스낵 컬처 시대잖아요. 이제 네, 뭐 네. 컬처를 뭐 가볍게 소비하는 이렇게 짧은 그런 영상이나 뭐 말씀해주신 사진이나 음악 같은 것들을 많이들 보곤 하는데 핸드폰을 손에 쥐고 굉장히 독특한 마인드를 가진 곳인 만큼 산의 분위기도 남다르지 않을까 싶네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 그 캔버스 자벤조이에서 네. 이쪽 채용하고 그리고 예전에 기업 탐방을 한번 다녀왔었는데요. 그때 정말 자유로웠다라고 해요. 그 직원분께서는 말하기로는 이제 방학을 앞둔 교실 같은 분위기다. 아시죠? 방학을 앞둔 교실 분위기 어떠신지.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네요. 네, 그 정도로 예, 예. 자유로운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특정 직급이 정해져 있지 않는 수평 구조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사소통이 활발하기 때문에 뭐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또 잘못된 건 고쳐나가는 그런 유연한 분위기라고 해요. 또 명함 옆에는 한글 이름 옆에 영어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그래서 서로 영어 이름을 부르다 보니까 뭐 멤버들 사이에서 본명을 들으면 어색할 정도로 그렇게 자유로운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요. 뭐 에릭님 뭐 하세요? 네. 뭐 신디님 뭐 하세요? 네, 뭐 네, 이런 그럼. 분위기겠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더더욱 그렇게 될 테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제 사용하던 곳에 이제 회사다 보니까 지원 자격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원 자격은 많이 까다로워질지도 모르겠지만 현재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력이나 어학 성적 같은 건 따로 제한을 두지 않았고요. 뭐 이제 방송이나 언론 미디어에서 일한 경험이 있거나 미디어 취업 준비만 했더라도 조금 우대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어떤 직무들을 채용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굉장히 모집 분야가 많죠? 네, 이번에 3기 채용을 했는데요. 이번에 네. 모집 분야를 거의 전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집 분야를 보시면 에디터부터 콘텐츠 마케팅, 광고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영상, 사진, 뭐 콘텐츠 지원 부문인데요. 이 에디터 부문은 또 콘텐츠 큐레이션 기업이다 보니까 일반 에디터하고 이제 뷰티, IT, 엔터테인먼트, 패션, 게임, 지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특화 에디터로 나눠서 지원을 하시면 되고요. 콘텐츠 마케팅 부분은 데이터 애널리스트랑 콘텐츠 마케터 부분으로 나눠서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채용 과정도 역시나 살펴보겠습니다. 피키캐스트의 채용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제가 이 채용 과정이 어떤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나 한번 알아봤는데요. 꽤 어렵다고 해요. 면접도 그렇고. 그래서 좀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먼저 서류 실무, 임원 면접 순으로 3차에 걸쳐 진행이 되는데 이 서류를 내실 때 지원서랑 같이 역량평가 과제라는 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분야별로 과제가 따로 주어져 있어서 지원서 홈페이지에 가시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뭐 이렇게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번 3기는 좀 이르긴 한데 1월 4일부터 첫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네. 바로 출근이군요. 네. 예. 특징이 있는 기업인 만큼 채용 과정도 좀 남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반적인 채용 과정을 살펴봤다면 하나씩 저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자소서죠. 자소서는 어떤 부분을 좀 어필해야 되는 거죠? 자기소개서 문항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뭐 문항이 네, 남다른가요? 네, 하나씩 알려드리면 첫 문항부터 이제 조금 당황하실 수 있으세요. 네, 피키스러움을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 3가지를 뽑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문항이고요. 완전히 기존의 자소서와는 완전 네, 다른 네, 틀이 문항이네요. 완전 다른 예.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네. 만약 당신에게 초능력이 한 가지 주어진다면 어떤 능력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그 능력을 활용해서 어떤 일을 해보고 싶은가라는 게 두 번째 문항입니다. 엑소도 아니고 초능력. 네, 근데 예. 저는 이 문항을 보고 좀 생각하는 재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인생에서 겪었던 가장 큰 시련과 또 그 시련을 극복한 과정을 서술하라라는 문항이었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도 좀 특이했는데요. 주변의 지인에게 이제 저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좀 설명해달라고 말을 해주고 그에 대한 답변을 좀 적어달라라는 게 네 번째 문항이었고요. 다섯 번째는 현재 피키캐스트 CEO라고 가정을 하고 피키캐스트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회사를 발전해 나갈 것인지 설명을 해라. 이렇게 총 5가지 문항입니다. 야, 그러니까 사실은 기존에 저희도 뭐 자소서 작성법 이런 것들을 방송을 많이 했는데 기존의 매뉴얼대로 쓸 수 없는 그런 문항들이 아주 많아서 여러분들의 어떤 독창성이나 창의성을 굉장히 잘 어필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능력을 가진 인재들이 훨씬 더 많이 뽑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자소서에 이어서 직무 역량 평가도 한번 알아보죠. 직무 역량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이 직무 역량 평가도 피키캐스트에서만 거의 이제 실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자소서 문항도 그렇고 이 역량 평가 과제도 그렇고 그냥 하루 12분 이상 피키캐스트를 사용하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을 만한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부문별로는 이제 지원서를 보시면 알 수 있고요. 콘텐츠 마케팅 부분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 콘텐츠 마케터 직무에서 여쭤본 게 3가지인데요. 본인이 직접 온라인상에 게시를 했던 콘텐츠 중에 보는 이들의 반응이 가장 좋았던 것, 그것을 나열하라. 이게 첫 번째 문항이었고, 두 번째는 이 나열한 콘텐츠 중에 3가지를 선정을 해서 그 콘텐츠가 왜 성공을 했는지 요인을 좀 설명해 달라. 이게 두 번째였고, 이제 세 번째는 피키캐스트 콘텐츠 중에 뭐 플래시 부분에 판다곰 하나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3가지 콘텐츠를 선택을 해서 각각 이제 페이스북에 업로드한다고 생각을 하고 페이스북에 적합한 콘텐츠로 이제 재구성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총 3가지를 콘텐츠 마케터 직무에 지시를 내렸더라고요. 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분위기가 자유롭다고 생각해서 뭐 나도 들어갈 수 있겠지라고 만만히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될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팁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직접 만나보셨죠, 인사 담당자들을? 네, 이게 자유로운 만큼 이제 더 창의적인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걸 원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네. 회사 관계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이제 좀 자기의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 내놓는 게 꼭 매체나 미디어가 아니어도 좋다. 그러니까 굳이 막 뭐 방송에 내가 이거 냈어요 뭐 이런 콘텐츠보다는 많이 써보고 전달해주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블로그나 SNS나 카페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커뮤니티 활동도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뭐 내 생각을 간결하고 재미있게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좀 마련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이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라는 게 그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어떤 것에 반응을 하고 또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게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그걸 좀 학습 개념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내가 전달했던 내용이 왜 이게 반응이 없지 싶을 때는 왜 전달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피드백을 하다 보면 좀 창의적이고 피키캐스트가 원하는 그런 컨텐츠를 큐레이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입사를 원하고 있는 많은 취업 준비생들에게 좀 제대로 도움을 저희가 좀 드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더 자세한 정보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핫 키워드 피키캐스트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 주에 정말 추운 날씨에 열심히 취재하시면서 혹시 못다한 이야기 있으시면 또 끝으로 한 말씀씩 들어보죠. 우리 김수정 기자님부터 이야기 들어볼까요? 예, 사실 제가 이번에 연말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취준생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 온라인 기사를 하나 취재를 했는데요. 대부분 집에 있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크리스마스고 연말이다 보니까 가족들한테 가서 선물도 하고 싶고 그리고 잘 지낸다 소식을 사실 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데 네. 자꾸 이제 뭐 1년, 2년 이제 그런 소식들보다 그냥 계속 자기 비관적인 상황을 보여드리기가 미안하고 싫고 이래가지고 집에 그냥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 의견들이 상당수 많았어요. 근데 사실 저도 한 2년 정도 취업이 안 돼서 고민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뭐 지금은 뭐 2년도 더 2년, 3년, 4년까지도 취업 재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돌이켜 보면은 움츠리고 혼자서 고민하는 것보다는 자주 밖에 나가셔서 햇빛도 쐬시고 그리고 사실 전공법이 또 간혹 통한다고 하잖아요. 네. 한번 이렇게 소통을 멈추면 이게 점점 더 그 괴리가 멀어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뵙기
민망할지라도 그냥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살아있다. 근데 뭐 요새 이런 게 힘든데 내년에 좀 잘해볼게 그러면 뭐 어머니 아버님도 걱정은 하시겠지만 또 자식한테 연락 오는 것만큼 반가운 일이 없다는 네. 거를 저도 이제 30줄이 넘으니까 알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한 해도 정말 수고하셨던 만큼 내년에도 화이팅 하시고 그리고 움츠리지 마시고 자신감 회복하셔서 내년에 좀 더 좋은 소식이 있으시길 바랄게요. 네, 우리 또 취업 준비생들을 이렇게 진심으로 보듬어 주시니까 여러분들이 좀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김은지 기자도 끝으로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저는 앞서 말씀드린 피키캐스트와 관련해서 이런 조금 뜨는 기업들, 그러니까 20대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을 보니까 덕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덕후, 성공한 덕후, 그러니까 성덕이라고 하는데요. 성덕, 예. 네, 이번 겨울에는 좀 나가기도 좀 춥고 그렇다라고 하시면 어느 한 가지에 집중해서 좀 덕후 기질을 좀 길러보시는 건 어떨까? 저도 이번에 성덕으로 거듭나려고 노력 중인데요. 네, 그렇게 이번 겨울을 보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열심히 또 취재해 주신 내용들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됐기를 바라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의 기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정확히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쪽으로도 상담을 해주실 줄 몰랐고 그래도 적성검사나 이런 거 전문가들 좀 의견 들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제가 잘 어울리는지 원래 갖고 있는 성향도 알 수 있게 돼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시야를 넓히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나이 또래의 진로를 아직 못 찾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친구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직무를 찾아라. 파이팅! 딱 맞는 적성으로 평생의 직업으로 직무를 찾아라.